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 특보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15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생방송으로 다 중계방송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에서 한 사나흘 계속해서 취재했죠.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김종원 기자가 삼성동 집 주변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으로의 귀가가 앞으로 전국, 특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지 첫날 밤 보냈고요. 오늘 첫날입니다. 현재 삼성동 집 주변 분위기는 어떤 모습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호건 기자가 제 얘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 얘기가 들리면 이호건 기자가 바로 삼성동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저 2층이 대부분 사저 2층은 대부분 커튼이 내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들만 수시로 드러들며 마무리 이삿짐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날 텐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호건 기자가 현장이 지금 현재 이 중계 라인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호건 기자가 짧게나마 전해주는 현장 분위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뒤에 연결이 안정적으로 되면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호건 기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네. 김종원 기자는 지금 최근 지난 탄핵 결정이 나는 날부터 해서 계속 삼성동 집에서 취재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10일 날 아침부터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한 이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삼성동 집 주변에서 하루에 한 몇 차례씩 중계차 탄 것 같습니까? 금요일은 저희가 계속 특보 체제였기 때문에 수시로 불려서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에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복귀를 6시 반쯤 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수시로 계속 물렸죠. 그래서 한 10번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원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취재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아마 삼성동 집 주변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오전 9시 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침부터 와 있었군요. 예, 여성 2분하고 남성 1분 이렇게 3분이 태극기를 들고 9시 반에 처음 이제 모습을 나타냈고 이게 한 10분 만에 한 50명으로 늘어나고 한 1시간 만에 이제 몇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사저가 이 골목길로 쭉 한 100m 정도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 사저까지 들어오는 이 한 100m 되는 골목길 양 옆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할 시간쯤에는 지지자들 한 1000명 정도가 도열을 해서 있었는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 차 안에서 차창을 통해서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카메라로 잡았을 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저 모습이죠. 지금 저 모습. 네, 손을 이미 이렇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대로에서 이 박 전 대통령 사저로 통하는 이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큰 환호성이 골목에 계속 울려 퍼졌고요. 이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계속 연습을 한 게 이따 박 전 대통령이 오면 박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자고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연습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오냐 계속 환호성만 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두 분도 어제 뉴스특보 통해서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그냥 일반 TV 화면에서는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근접했던 사진을 보니까 웃고는 있었지만 눈물이 맺혀 있는 사진도 나오고 했었죠. 언뜻 지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마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귀국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건데요. SNS에는 그런 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4년 전 당선되는 날인 줄 알았다. 이런 글도 많이 또
오르기도 하고요. 예, 4년 전에 떠날 때는 5년 후에 봅시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강아지 2마리를 안고 떠났었는데 5년을 못 채우고 나왔다시피 4년 15일 만에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어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마지막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가지고 돌아가는 심정에 국민을 향해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까라고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냥 버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은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하셨죠. 저 사진 보니까는 오른쪽 눈에 좀 눈물이 그렇습니다. 그렁그렁한 모습.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좀 보인다. 박성원 박사께서는 어제 뭐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 메시지는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오고 임기를 못 채우고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도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어제 저는 뭐 좀 이렇게 약간 뭐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그 웃음과 눈물, 그 다음에 죄송과 진실, 이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 있고, 보는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뭐라고, 한 칼에 뭐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우선 일감은 부모로부터 받은 막대한 정치적 유산이 있었구나. 우리가 산업화란 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항상 그 소주 마시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누구 탓이냐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답을 잘 못하는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만에 청와대에 나와서 서청원 의원을 포함해서 친박 의원들이 도열해 있고 핵심 지지층이 연호를 하고 있고 미소와 눈물, 그다음에 죄송과 진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저로 들어갈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 며칠에 걸쳐서 뭐 짐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짐들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럼 그 일반 가정집이 이사 가는 것보다는 사실 뭐 양이 좀 적기는 했는데 그 가전제품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온 짐도 그렇고 꽤 많은 양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원래 이제 처음에 당초는 금요일 날 탄핵이 되자마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곧바로 탄핵 발표가 나자마자 한 1시간쯤 후에 청와대에서 온 걸로 보이는 차가 경호 장비를 들여갔고요. 아마 집에 이제 4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뭐 위험 물질은 없는지 이런 거를 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경호 장비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나무 자재. 요 나무 자재는 이제 경호원들이 묵을 공간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한 것 같고, 도배지, 장판, 그다음에 보일러가 고장났었다고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관 시설 같은 게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도 고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오전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복귀가 발표가 되기 전에 오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삿짐이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짐이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이 대문에 차를 굉장히 밀착을 시켜놓고 이 초록색 뭐라 그러죠? 그 덮개라고 그러나요? 네. 덮개로 씌워놓은 채로 굉장히 비밀 작전하듯이 이 카메라가 아무리 이렇게 앵글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게끔 굉장히 비밀리에 짐들을 들여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언뜻 뭐 상자 같은 것도 보이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삼성이 아니라 LG께 들어가네요. 이거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냉장고도 LG 거였고 TV도 LG 거였는데 경호원들도 같이 생활을 해야 돼서 그런지 뭐 꽤 많이 들어왔어요. TV도 한 2대, 석 대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냉장고도 2대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어제 이제 다 들어간 짐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여러 군데 방송사 카메라들 비교해봤었는데 어떻게 위치를 좋은데 잡았나 보니까 SBS 카메라가 비교적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근접 잘 잡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사실상 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이래서 화면에 계속 잡히다가 태극기가 돼서 안 보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SBS 카메라 기자 제일 기자인가요? 제일 기자가 그 담장 위에서 잘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던데. 담장 위에를 어제 제일 기자가 한 8시부터 박 전 대통령 돌아가는 후까지 담장 위에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좀 알아눕지 않았나 싶은데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찍을 수 있었던 운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어제 정말로 영상 취재 기자들, 뭐 취재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카메라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부터 삼성문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계속해서 뒤를 쫓아가고.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정말 그 사고가 안 나야 될 텐데 뭐 카레이스 하듯이 거의 각종 언론사에서 심지어 오토바이에 카메라를 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카메라 기자들이 쫓아가다가 좀 허탈했을 순간이 올림픽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그 오토바이 탄 카메라 기자들도 있어갖고 올림픽 도로는 간선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차량에 탔던 카메라 기자들까지 차단돼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카메라 기자들 심정은 정말
철렁했을 거예요. 예, 예, 끝까지 따라붙어서 좀 근접한 촬영 화면을 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근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죠? 사고는 없어. 처음에는 이게 사고 난 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사고는 아니었고 이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원 기자, 그리고 삼성동 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2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지상 2층 그리고 지하 1층 이렇게. 그런데 지금 경호동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경호원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왔으니까 경호원들도 상주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느 공간을 이렇게 분할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1층에 좀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임시로 거주를 하고, 근데 이제 경호원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은데 거기를 지금 하나를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건물주 같은 분들은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초미의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경호동이 오히려 그렇죠. 다른 집을 빌려서 이웃한 집으로. 네, 그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도 한 서너 채가 있거든요,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뭐 그런 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제 하면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관심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김종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어제 화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히 언론에 대해서 언론사 취재기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계속해서 드러낸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를 이제 몇 번 또 취재도 했었고, 근데 이분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언론에서 어쨌든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된 게 결국은 다 언론 탓이다. 그리고 사태가 터졌을 때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비판을 하기 바빴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뭐 획책을 한 언론에서부터 시작된 탄핵 사태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이 굉장히 불신이 많고, 특히 탄핵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이분들은 기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분노가 이제 마음속에서 많이 치미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할 때가 사실은 언론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마주치는 게 언론사 기자인데 언론사 기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적으로 간주를 하고 좀 이제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폭행의 수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시위에서 계속 나왔던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언론사를 계속 빨갱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약간은 이제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적 아니면 뭐 화풀이를 해야 될 상대 이런 걸로 좀 보는 시선이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경찰의 경호나 경비가 없으면은 어제나 탄핵 결정되는 그날도 정상적인 중계 방송이 쉽지 않았다,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사실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그 탄핵 발표가 나는 금요일부터 외신까지 모여가지고 굉장히 자리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아서 이 언론사들이 밤을 새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했던 자리에서 계속 취재를 했는데 어제 박사모 회원 등등이 이제 모이면서 이게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이 인간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비를 서지 않으면 큰 불상사가 일어날 정도로까지 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 삼성동 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룻밤을 보내고 오늘 오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또 어떤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현장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저 2층은 대부분 커튼이 내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만 수시로 드나들며 마무리 이삿짐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경찰이 사무한 경비 속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태극기를 두른 친박 지지자들도 오후가 되면서 그 수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친박 조원진 의원이 사저로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면담 뒤 취재진에게 집이 춥고 다리가 불편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지내기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헌재 선고와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에는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온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이 사저를 나갔다 들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차에 탄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때 일부 지지자들이 화분이나 꽃다발 등을 들고 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거절해 다시 들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저 주변에 경찰 320명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사저 앞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이호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기자.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기자 보내려고 했는데 드는 궁금증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저희도 늦게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전부터 아까 친박 지지자들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도 평소보다 많았고. 네. 미리 알았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 9시 반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나고 바로 올지, 다음날 올지, 그 다음날 올지, 뭐 아니면 오늘 올지 사실 언론도 전혀 몰랐던 초미의 상황이거든요. 관심사였지만 뭐 저희도 취재가 안 돼서 그렇죠. 알 수가 없었죠. 그게 처음 이제 어제 이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게 알려진 게 어제 오후였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문자가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이 친박단체가 큰 태극기로 막아 서가지고 이 박 전 대통령 얼굴을 못 잡은 언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있던 곳이 경호원들, 청와대 경호원들이 막아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5분 전에 갑자기 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그 청와대 경호진을 뚫고 취재진 인원까지 가서 카메라를 막았단 말이죠. 취재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은 못 오게 막았는데 그쵸. 이 친박 지지자들은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취재진 인원국까지 와서 태극기로 카메라를 막아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찍지 못하게 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호팀이 비켜준 것이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정광영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도착하기, 그 박사모 회장이죠. 정광영 박사모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한 1시간쯤 전에 먼저 와서 청와대 경호진을 만나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사전에 그 좀 이 청와대 측과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의 교감이 있어서 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동 집 주변의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어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욕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취재진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라고 너희들이 뭔데 박 전 대통령을 찍으려고 하느냐. 주민이 아니라 어제 온 지지자들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취재진들이 사실 그 옥상을 다 돈 주고 빌려서 올라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올라와 있는 거다 했더니 그 건물 옥상을 빌려준 집주인을 찾아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뭐 왜 빌려줬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살벌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민은 이 초등학생 딸이 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욕을 못 듣게 자기 딸 귀를 막고 막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도 보였고 또 박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지자들이 너무 모여 있어서 아파트에. 그래서 뭐 크락션을 울리면서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삼성동 주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펼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적의를 드러내고 아까 김종훈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종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 진영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계속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짐 싸가지고 사저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헌재 결정에 따른 겁니다. 저야 뭐 또 법사위 간사고 하니까 제 맡은 역할 직분에서 충실할 뿐이죠. 그 검찰 수사가 문제인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해서 꼭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구속해서 꼭 어디 감옥소에 보내려고만 하는 겁니까? 뭐 지금 그 드러난 것이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 드러난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정치적인 판결로 이미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그래도 이 수사를 뭐 완전히 그냥 뭐 빼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이미 진행이 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50 며칠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이거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분이 뭐 어디 도망가실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뭘 피할 것도 아닌데
대선 이후에 좀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하자. 아주 역사에까지 맡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콩복듯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 헌재 결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90 며칠 만에 끝났지만 그 또 수사도 그러면 뭐 대선 전에 다 해서 이거를 다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신 대로입니다. 그냥 뭐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좀 뭐 눈가는 촉촉해진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그 사이에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이 어제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무 집 앞에 가서 인사하는 장면도 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길게 인사를 나눈 의원이 김진태 의원이더라고요. 네, 엄청 길게 인사한 것 같은데 예. 쳐보니까 한 10초 정도 됐더라고요.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악수하고 확 지나가는데 김진태 의원하고는 하여튼 눈도 맞추고 한 10초 정도 얘기도 했어요. 김진태 의원이 오늘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나와서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라 저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길게 얘기했는데 뭐 대선까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지금부터 60일 동안 하여튼 가만 놔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네 문장의 그 입장 표명 중에 맨 마지막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부분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죠. 이른바 이제 사저 정치가 시작이 된 건데 제가 그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됐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뭐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저기 부산 출신이신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야지 더 이제 맛이 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서 사저 정치를 시작을 한 것이고 김진태 의원은 사저 라인 이 보좌진 라인업 중에 이제 법률 담당을 이제 맡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라인업이 정말 구성이 된 거예요? 뭐 정무, 뭐 총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됐다고 지금 뭐 친박계 의원들끼리는 크게 부인하질 않네요. 뭐 정무, 법률, 홍보, 총괄, 뭐. 예, 그리고 뭐 저 박대출 의원은 뭐 수행을 맡았다 그러고요. 그 모든 라인업을 총괄하는 그런 총괄 역할은 이제 최경환 이제 의원이 한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삼성동 사저 라인업은 뭐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부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퇴임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이른바 대선 캠프처럼 또는 그 현재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역들처럼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도와준 적이 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 자체가 탄핵으로 물러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전에 집권 여당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것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감정에서 그 정도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참모진 비슷하게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한다면은 더불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된다면은 현재 대부분 소속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지도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뭔가 정리하고 관련된 그런 방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주 딱 잘라서 당적을 정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자르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여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라인업을 구축해서 조직 활동을 한다면은 아마 당을 지나면 달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사모 소속들이 기존의 새누리당 이름을 가지고 창준이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에 등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새누리당 쪽으로 활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사실상 한국의 양대 정당을 구성했던 그런 축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 세력을 구축한다면 앞으로는 소수 정당으로 활동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이미 등록을 해놨다. 네, 창준이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 창준이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다. 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오고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직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자유한국당, 어쨌든 대선 앞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보수 진영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 90여 분 국회의원 중에 한 60명 정도가 이제 탄핵 반대 서명을 했고 한 30몇 분이 이제
뭐 서명을 안 했는데 그 30몇 분이 이제 그 한국당으로부터 이탈이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0명은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 김진태 의원도 법조인이지만 국회의원이고 조원진 의원,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 친박 핵심 의원들이 쭉 있었는데 2009년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딱 3년 뒤 2012년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력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당시 친노를 패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가장 문제가 되면서도 가장 결집도가 높은 집단은 이른바 친노, 친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인 이 사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죠 해서 돌아갈 정치인은 진보든 보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친박 핵심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기들하고 계속 겨뤄왔던 친노의 정치적 역정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확히 3년 안에 친노의 핵심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야권의 후보가 되는 그 그림들을 이분들도 역시 그리고 있을 개연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박사원 박사가 얘기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이 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봐 주시죠.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민경욱 의원이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4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한 장의 컴퓨터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일이 기자부터요. 저기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가 빠졌는지 혹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정치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 여부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그 흔적인 거죠.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저 부분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적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불복을 넘어서서 이건 소극적 불복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적극적 투쟁.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 행보의 공통 분모, 적들과의 정면 승부, 상대방과의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이건 명예 회복을 위한 뭐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지금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없었다면은 승복했다는 분석 기사도 나올 법했는데 그렇죠. 네 번째 문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메시지에 지금 원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진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안고 가겠다를 그냥 이제는 잠재우겠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뒷말이 나오고 보니까 안고 가겠다가 본인이 구심점이 돼서 뭔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계속 정치적인 역할은 상당히 강하게 할 거라는 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지전을 계속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딱 맞는 말이 이럴 때 농성이란 말이 딱 맞는데요. 물러나서 제자리를 정비하지 않고 농성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봤을 때 어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마지막까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기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방법상으로는 더 이상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더 이상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놔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저까지 돌아갔는데 계속 뭔가 요구할 필요는 없고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으로 가야지 청와대에서 나오고 사저로 간 사람을 두고 계속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네, 박상원 박사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처음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어떤 분노나 이런 걸 들여서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근본적으로 방향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죄송하다는 것은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임 중의 성과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통진당 해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른바 좌파의 공세에 혹세무민하는 공세에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 부분이 죄송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왜곡된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겠다. 뭐 저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정치 역정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김만우 원장님이 진지전 뭐 농성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냉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특정 집단이 특정 지역 혹은 한 10% 정도의 매니아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제 밤늦게 SBS 스페셜을 보니까 서문시장에 칼국수 장사를 하시는 그 할머니의 인터뷰. 어젯밤에 SBS 스페셜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아주 재밌게 봤고 대구가 그 민심이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 지지했던 그 TK 지역에 그 애국심이 많은 어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망연자실함이 아주 좀 잘 표현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 TK라는 지역 또 산업화에 대해서 박정희, 유경수 여사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 등등 이러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계속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원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고요히 뭐 닉슨처럼 이렇게 물러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림은 지나치게 아름다운데 정치 현실상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한우 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른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 듣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다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어요. 불복한다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불복이다라고 하는 해석 기사가 나올 이런 입장을 발표한 이른바 강공을 택한 건데 불복이란 단어만 나오지 않았지 불복이라는 단어보다 몇 배 강한 뉘앙스를 주는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의사표시를 분명히 좀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정치라는 게 일종의 바둑과 같은 수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이제 오랜 경험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A라고 나오면 그 다음 수순은 B고 B 다음에는 C로 해서 A, B, C, D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치적 수순이라는 게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수순은 이거를 건너뛰거나 반대로 역행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자면 청와대를 퇴진을 하면서 헌재 인용 이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사저가 됐든 제3의 장소가 됐든 들어가서 찝고를 하고 그 안에서 농성을 하든 말든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놔주는 것이 도리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검찰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압박을 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삼성동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이거는 단순한 소극적 불복이 아니라 적극적 정치 투쟁으로 지금 가겠다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검찰과의 법정 공방에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나에 대한 형사 책임만큼은 묻지 마라.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수순이 꼬이고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검찰도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말을 전후해서 검찰 쪽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김순환 검찰총장이 밑에 이 후배 기자들, 젊은 기자, 그 검사들의 즉각 수사, 즉각 그 신속한 수사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수로 상황이 확 돌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이걸 노리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대로 가서 칩거에 가서 고사하느니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해서 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TK를 중심으로 한 이 친박계 40, 50명만 데리고 가면 2, 3년 뒤에
대선 이후에도 활로가 있다라는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어떤 농성이나 칩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친박계가 다시 모이고 있는 저 현상.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는 주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DJ의 일산 정치, 동교동 정치, YS의 상도동 정치처럼 이제는 삼성동 사저 정치를 우리가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또 기자를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진지전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것은요.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제1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당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대 정당이 하나를 구축해 왔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 내외의 매녀층을 배상을 해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한 축을 버리는 거 되거든요. 극단적인 한 세력이 되는데 더구나 그 세력이 미래지향의 극단적인 세력도 아니고 아주 정말 과거를 놓고 하는 그런 세력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유병헌 씨 관련 있을 때 안성에서 구원파들이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시점에서 더구나 전직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런 방식으로 진지전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과연 얼마나 공감을 받을지 현재는 허탈한 마음 또 뭔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삼성동 찾아가고 이런 구축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후 변론 때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보냈죠. 여러분들 아마 또 기억에서 지워졌을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조금 전에 대통령으로서의 소명,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명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스럽다 그러는데 이 최후 변론 의견서에 보면은 여기서도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단어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박근혜가 보여줬던 그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정치구단이라는 YSTJ하고 전혀 다르죠. 5년 단임돼서 YSTJ 때도 뭐 김현철 소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DJ 때도 아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물론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진심 어리지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까 원일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그 현직 대통령도 대응을 해왔고 그 주체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그야말로 정치 거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파도가 불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 시절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던가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백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국회 얘기할 때 선진화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과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전부 선진화법 때문이다. 야동의 발목 잡기, 그 선진화법이란 공간을 열어준 것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국정이 계속 마비된다고 국회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원인이 됐던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아몰랑 정치 아니냐. 대답이 궁한 것은 애서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해왔지만 오늘 한 일간지의 그 칼럼에 보면 결국은 마인드가 YSDJ 같은 정치 구단의 풍모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무결점의 어떤 여왕적 그 인식 구조 속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구할 소명, 뭐 이런 무오류, 이런 뭐 반성이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오는 것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할 때 나오는데 어찌됐든 삼성동 사저에서도 이전의 정치인 박근혜가 보여주었던 그 행태나 행위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죠. 그렇죠. 먼저 현직 대통령이 도발하지 않는 한 이번에 트럼프가 뭐 도청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오바마가 난 그런 일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문화 사실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저 정치를 한다. 뭐 물론 YS도 비슷했고 예전에 50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취임 초기 때 했던 말이요.
100% 대한민국을 얘기했습니다. 100%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지금 퇴임 과정 또 퇴임 이후 상황에서는 소수의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형식상으로 지금 어제 했던 내용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도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뭐냐? 주변의 측근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이 계속 이념 논리를 계속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헌재 결정문에 특히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보면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소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언론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은폐하거나 부정하고 오히려 역공을 취했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종훈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언론을 향해서도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맞서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다. 그 점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고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이다. 시저의 것은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정치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헌재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헌재가 내린 판단이 예수나 부처의 판단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시스템, 대의제, 법치주의를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의 영역은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꼼수도 있었고 암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는 결국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만들어 놓은 그 프로토콜에 결론이 났을 때 닉슨이 뭐라 했습니까? 온몸으로 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미국을 위해 수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세가 큰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자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했던 매니아층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핵심 그 인사들의 선택인데 국민 대다수의 바람은 후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불비한 헌법구조 그다음에 정치판, 더러운 정치판 뭐 이런 것을 한번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 의견서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삼성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메시지까지 더해서 국민들에게 밝혔다면 조금은 다른 해석과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헌재 결정 불복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유력한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 정말로 거칠게 비판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적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면서 적폐 세력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 없이 화해는 없습니다. 청산 없이 통합은 없습니다. 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지지 세력을 달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사실상 불복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2007년 승복 연설 때 있었습니다.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서 국민 통합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과연 얻을 게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빠졌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 길이 국가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대동소이하네요. 좀 다르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즉시 수사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토릭 다 빼고 실질적인 것만 얘기하면 검찰 수사 어떻게 된 거에 대한 각 주자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좀 읽을 필요가 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라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어떻게 법대로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간 유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십니까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하고 대충 다 이렇게 이 흐름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주는 이게 수싸움에 있어서 이게 지금 대선 주자들하고 맞물려서 이게 어떻게 가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선하고 이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여러분께 보여드린 반응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 시기에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달라는 얘기,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고 통보해도 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체포영장을 친다든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강제 소환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아마 강제 소환 가능성도 있다 봐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검찰 특검 둘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이 있고요. 대선의 개입 여부는 박 전 대통령 후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영향 여부는 따질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원 박사님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정치 공간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성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손익을 따질 것이고 검찰이 곤혹스럽죠. 사실은 대선 60일 안으로 다가와 있는데 속도 조절을 얼마나 노련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기초에서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하겠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검찰이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관전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는 하나예요. 3월 넘기면은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또 입장을 정리할지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번 주 내내 아마 여러분께 주요 뉴스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사저정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저정치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